네, 안녕하십니까. 내재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기업 주식회사 GGR 한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라반 구입하실 때 그냥 카라반 선택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 다음 선택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옵션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들어오는 카라반들은 뭐 유럽 모터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입되는 카라반이나 모터홈들은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국에 맞게끔 옵션을 장착해서 출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카라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옵션 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옵션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개념이 없으시면 여러분은 선택하실 때 너무 힘드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옵션 선택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내가 이익이다, 그 부분 한번 찝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옵션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그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 어렵냐. 나는 요거 해야 되는데 배터리 얼마큼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거 안 하는데 용량이 작아도 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좀 그거 좀 쉽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배터리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도시락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도시락통이 커야겠죠. 그리고 밥을 적게 먹으면 도시락통이 작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의 경험에 미루어 비춰보면 카라반을 운영하면서 노지에서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캠핑장에서 운영하실 거냐, 아니면은 둘 다 다니실 거냐에 따라서 옵션은 사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고 옵션에서 배터리가 사용하는 비중이 가격 부분에서 좀 큰 편에 속해요. 거의 인산철을 쓰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 인산철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인산철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맞느냐, 요거를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의 카라반에서 인산철 300A 기준으로 봤을 때 노지에서 인버터를 작동시켜서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게 왜냐하면 몸에 와닿으니까.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아주 극한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굉장히 온도를 낮추고 굉장히 더운 날에 테스트를 했을 때 4시간 반 돌려요. 일반적으로 보통 루프형 RV 정식 에어컨, 그러면 뭐 25도, 26도 이렇게 뭐 노멀하게 돌리셨을 땐 조금 더 돌리시게 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 돌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300 갖고 에어컨을 그 정도밖에 못 돌리네요. 그럼 여름에 안 되겠네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물론 에어컨을 돌리시려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인산철 600 정도 이상은 있어야 돼요. 600 정도 기준으로 보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11시까지 돌아가요. 이 와트나 암페어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배터리를 좀 집중 파헤치는 시간을 가지면서 궁금하실 거예요. 와트, 암페어 그거 계산해가지고 내 전력 소비량이 얼마니까 이걸 켰을 때 몇 시간을 쓸 수 있어,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 궁금하실 텐데 제가 다음에 그거 한번 심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전력을 이해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오늘은 옵션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전력을 이해하더라도 어느 게 얼마큼 쓰는지 대충 감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패턴이나 느낌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냥 에어컨으로 볼게요. 노지에서 쓰는 에어컨 기준으로. 그러면 노지에서 에어컨을 그렇게 못 쓰면 나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부수적인 장비들을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발전기를 돌리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라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행 충전기 옵션은 차량의 발전기에서 그 양을 끌어다가 내 카라반을 충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주행 충전기 옵션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양광 옵션을 거기에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광 옵션을 많이 달면 굉장히 피드백이 클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이요, 내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피드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W 한 장 기준으로 햇빛 좋을 때 충전되는 양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강화 패널 기준입니다. 강화 패널 기준으로 보면은 시간당 4, 5A 밖에 충전을 못해요. 그러면은 200, 300, 400, 500 넣어봤자 400 넣어봤자 20A? 시간당 20A 충전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거는 좀 아니다 싶을 수 있겠죠. 태양광 옵션은 전 개인적인 생각은 이 배터리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그냥 만들어주는, 유지해주는, 평상시에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정도의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또 무엇이냐면은, 기본적인 옵션들을 꼭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주차를 잘 하신다, 내 운전 트레일러 기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카라반 가간 나오는 데선 답이 없어요. 그러면 무버로 넣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버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옵션에. 그러면 무버를 넣으면은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배터리가 있으면은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양광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반드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충전할 곳이 없으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무버는 반드시 해야 한다. 오케이. 어떤 분들은 에어컨은 반드시 해야 되냐.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더울 때는 가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하십시오. 더 죽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은 3년 전에까지만 해도 저는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좀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하시길 좀 바랄게요. 왜냐하면 각각의 그 여건에 따라서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셔서 좀 컨설팅을 받으세요. 근데 카라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옵션을, 네, 컨설팅 받고, 네, 그렇게 해서 구입을 좀 하셔야지, 필요 없는 옵션까지 막 다 때려 넣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제가 여러분들 좀 옵션에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달리고 어떤 식으로 되냐, 이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조금 좀 보여드리면서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어컨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에어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온도는 23도로 맞춰놓고 에어컨은 컴프가 붙은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계세요. 루프 에어컨 시끄러워서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적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굉장히 조용해졌고요. 심지어 얘보다도 더 조용한 에어컨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캐리어, 옛날에 벽걸이 에어컨을 다루셨어요. 근데 벽걸이 에어컨은 제가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태생이 가만히 붙어있는 애입니다. 가만히 고정해서 설치되어 있는 애인데, 그 아이를 카라반에 싣고 막 이렇게 흔들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화자가 나겠죠. 네, 태생이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은 달려있던 벽걸이 에어컨도 띄고 이렇게 정식적인 RV 에어컨을 다시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RV 에어컨, 정식적인 루프 에어컨, 시끄럽지 않다, 조용하다. 네, 요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을 좀 많이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보시면은 이제 인버터를 설치를 하셨어요. 인버터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12V 배터리를 220으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지에서 저렇게 에어컨이나 아니면 220을 사용하는 제품을 쓰실 때에는 인버터를 작동시키면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버터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인버터는 거의 99.9% 다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적상계, 배터리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적상계가 이렇게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추산. 네, 그렇기 때문에 적상계는 100% 믿으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적상계는 수시로 세팅을 또 잘 해주셔야 되고,
그 세팅값을 잘 맞추셔서 운영하시면서도 리셋을 또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정한 측정값이 나와서 얘가 그나마 좀 비교적 웬만큼 맞게 읽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적상계는 요즘 많은 분이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추산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좀 위로가 되니까. 네, 그래서 적상계를 하시는데, 적상계를 보는 팁 중에 하나는, 요 그래프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요걸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 볼트수. 요 볼트수가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이 배터리 힘이거든요. 보통은 인산철은 13.7V 이상이면 만충전압이라고 보고, 뭐 인산철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12.7V를 만충전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한 볼트가 내려간다 하면은 배터리가 그만큼 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저 전압을 보통은 뭐 10V, 10.5V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정도가 최저 전압 거의 방전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이렇게 스위치를, 저희는 6A 컨트롤 스위치를, 디지털 컨트롤 스위치를 쓰는데, 다른 데는 이제 뭐 물리적 버튼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는 뭐 출고사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컨트롤로 나눠놓고, 요분은 어닝도 자동으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요 피아마 자동 어닝 스위치가 있고, 이분은 EMP. 네, EMP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셀프 레벨링 하는 거. 얘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네, 상당히 고가라서 이거는 정말 진짜 뜻이 있는 분만 하시면 편하기는 진짜 편해요. 근데 워낙 고가라서 한번 뜻이 있는 분들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고 제가 배터리하고 무버는 어느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달리는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무버 컨트롤러나 배터리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출고한 지 한 2년 가까이 돼가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출고한 지가 꽤 된 차량인데, 좀 옵션이 많아서 이 차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이는데, 한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옵션 작업을 한 차예요.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이 배터리를 원하셔서 이 배터리로 저희가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에코파워팩 배터리고요. 이분은 이 배터리로 출고를 했고, 인버터, 배터리, 무버.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뭐 어디는 뭐 옵션 작업을 잘해, 전기 작업을 잘해. 왜 니네는 한 번을 얘기를 안 해? 뭐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 옵션 수준은 거의 탑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뭐 그거를 저희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지금 뭐 이거보다도 저희가 더 많은 부분 개선은 돼 있어요. 더 잘 되어 있고, 배터리, 인버터, 뭐 무버, 컨트롤러, 그리고 기타 안전을 위한 12V 휴즈들이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휴즈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맞는 암페어 수를 다 적용하고 있어요. 화재는 12V에서 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하게끔 저희가 여기다가 휴즈를 걸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셋업을 해놨다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일단은 배터리 있는 곳에 좀 정리가 깔끔히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 나중에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고객님 사용하시는데도 불편이 없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배터리는 배터리 인버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예,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많이들 뭐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들 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맥스팬입니다. 맥스팬은 지능형 환풍기예요. 들어 마시기도 하고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모 커뮤니티에서 맥스팬을 주차할 때 자기는 켜놓는다. 그래서 이 안에를 뜨겁지 않게 만든다. 그런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글 때문에 차량 화재 난 경우가 몇 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켜놔요.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전기 제품이 있는 모터가 달려서 얘는 계속 돌아가겠죠. 계속 돌아가면 얘가 그냥 순조롭게 계속 작동하면은 상관없는데, 뭐 기타 수명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누전을 일으키거나 열을 발생시키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스팬을 주차하실 때 틀어놓는다,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지 마세요. 왜
왜 아무도 없는데 전기 제품 계속 돌린다는 거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걸려있죠. 뭐 휴즈도 걸려있고 뭐도 걸려있지만 그런 것들이 작동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팬은 주차하실 때 켜는 게 아니다. 내가 사용할 때 켜는 거다. 네,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옵션을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옵션을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뭐 요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있는,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같은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라. 일단 컨설팅을 받으면 고객님한테 정말 필요한 옵션을 제시를 해드리고 필요 없는 옵션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과감히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저희 출고했던 고객님들한테 다 여쭤보십시오. 그건 저희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해보면 알아요. 아씨, 이거 나 필요 없는데 거기서 펌프 넣어가지고 나 했구나. 그러면은 내 출고사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전문적인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네, 받으셔서 옵션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듣고 이해하시고 결정하시는 거.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옵션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한 번도 이렇게 제 입으로 뭐 말씀드리고 이런 적은 없어요. 저희도 많은 타사의 차량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들어와요. 무슨 이유 때문에 들어와서 그 차량들의 옵션을 한 것들을 보거나 뭐 다 서로 봅니다. 네, 다 이제 출고사들이 자기네들 이제 옵션한 거 서로 어떻게 했나 다 봐요. 네, 저희가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저희는 나름 탑 클래스에 드는 수준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막 피하라거나 막 강조하지 않아서 좀 뭐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 저희의 수준은 업계에서 탑에 가깝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셋이나 뭐 이런 전문적인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집중 교육을 이수를 합니다. 네, 뭐 가스에 관련돼서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다 이수를 하고, 네, 관리자 자격증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차체 프레임이나 셋이나 정말 중요한 안전상에 필요한 뭐 이런 것들도 앓고면 앓고 기관에서 저희가 교육을 다 이수를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테크니션들이 사실 어디 나가서 빠지는 테크니션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네,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몰라, 다른 사람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조금 긁어드렸고, 다음에는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좀 깊이 좀 파고 들어가 볼게요. 예, 뭐 작동의 원리, 뭐 배터리 뭐 암페어와 볼트와 와트의 관계,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뭐 썼을 때 어떻게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좀 머리 아프지만 뭐 이렇게 숫자 놓고 계산하면서 한번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 전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지지아라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카라반 구입 시기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카라반 구입 시기는요, 내가 살 때가 제일 쌀 때예요. 2년 전에 오시는 분, 지금까지 오시는 분은 못 사요. 이해되시죠? 내가 사는 때가 가장 쌀 때. 특히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감사합니다.